오늘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번 주위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이 조잡하죠? 제가 뭐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고 장비도 뭐 전문적인 장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휴대폰으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오늘이 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고 해서 선거 관련해서 평상시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볍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뭐 이 동영상은 뭐 많은 분은 안 보시겠죠. 거의 뭐 많은 분이 아니라 거의 안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선거 관련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어떤 편견 없이 그 다음에 가감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뭐 평상시에 나는 뭐 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 뭐 누가 돼도 좋고 뭐 어떻게 되든 뭐는 나는 정치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머리 아프다, 그리고 기대도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많이 이해는 안 가고요. 어떻든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뭐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나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성향은 지역에 따라 또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쪽은 전라도 쪽하고 전라도 뭐라 그럴까요? 출신이라 그럴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좌파 쪽에 많이 있는 것 같고, 많이 있는 거의 다죠.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쪽은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쪽이 우파가 많겠죠. 그 중에서도 경북 쪽, 그 다음에 경남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경남은 전통적으로 울산이라든지 부산 같은 데가 약간 그 노동자들이 옛날부터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좌편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경남 쪽에 일부 사시는 것 같죠. 예.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나라 건국 이래 항상 이 좌우로 지역에 따라 거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라도 쪽은 좌파, 그 다음에 경상도하고 강원도 쪽은 우파,
그다음에 충청도는 중간, 이렇게 보통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근데 인구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경상도 쪽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전라도 쪽 인구보다. 그래서 경상도 쪽 인구가 아무래도 이제 자식 낳아도 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런 정치적 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도 거의 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보면은 대학 동창이라든지 회사 사람들, 지인들 보면은 이상하게도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많더라고. 내가 그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라도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상도 출신 지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대3 아니면 8대2 정도로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그 지내다 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딱 편향이 돼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안 바뀌고 자기네의 그 편향된 생각에 좀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용납을 못해요. 뭐 직접적으로 앞에 두고 난리치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 중에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표현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게 뭐 진실이든 뭐 거짓이든 뭐 신념이든 무슨 뭐 가치관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상도 출신 분들도, 특히 경북 쪽 분들도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분들이 꽤 되죠. 근데 정도가 전라도 분들보다는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반대할 건 그래도 자기네 편이라도 반대하고, 뭐 비판할 거는 뭐 잘못됐으면 비판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라도 분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자기 지역 출신 당이라든지 자기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왜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요번 그 지방선거 아니면 그전 지금 우리 그 2020년도 총선서부터 계속 전문가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거 투표 결과가 이상하다, 통계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각 선거구별로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물론. 근데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관위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정말 통계가 이상한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 진짜 이상합니다. 예, 진짜 이상해요. 특히 그 국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민주당 쪽으로, 뭐 지역에 관계없이, 그쪽이 뭐 보수들이 사는 그런 선거구든 그런 거 관계없이 다 민주당을 찍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국내에 살 때는 보수 쪽에 찍다가 해가 나가면 다 좌편향 돼가지고 좌파를 찍는다. 이제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예.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냥 편견 없이 우리가 통계라는 게 뭐죠? 통계.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통계를 내봅니다. 그 성수동에 오는 나이대가 주로 몇 살이 많으냐, 뭐 통계를 내보면 알죠. 어떻게 됩니까? 주로 20대, 10대, 조금 나이 먹어봐야 30대, 이렇게 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숫자로 무슨 뭐 분석을 하고 안 해도 성수동에 주로 오는, 그 다음에 쇼핑하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고 질문하면은, 누구에게나 질문해봐도 아, 예, 거기는 20대, 10대, 3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50대입니다, 40대입니다, 60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통계라는 거죠, 통계. 근데 투표 결과가 그런 상식적인 통계 결과가 아니고 비상식적인 통계 결과가 2020년 이후부터 모든 투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특이하죠. 사전투표도 모든 지역에서 한 20, 30% 정도는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도 어떻게 되죠? 거의 2배죠. 2배, 거의. 뭐, 무소속하고 또 저쪽에 무슨 좌파, 급진 좌파 쪽 의석수까지 합치면 거의 2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바뀌질 않아요. 예.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뭐 극소수 뭐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99.9%는 안 바뀝니다.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안 바뀌어요. 특히 그 자식도, 그 부모가 그쪽 출신이다 그러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친 인구가 전라도 쪽 인구보다 훨씬 많다 그랬죠. 훨씬 많아요. 거의 2배 될래나?
그리고 그 출신들 자식들이 어디가 있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도 많이 살죠. 물론 그쪽 출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주, 옛날부터 이주해 와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지만 그 자식들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투표 경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이상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결과는 두 배로 의석수가 많아요. 두 배. 이게 의석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총 300석인데 민주당 150석, 국민의힘 150석 나와도 이상한데, 예? 이상하죠. 특별한 이벤트가, 국가적인 이벤트가 없었죠. 2020년대 이후에 특별한 무슨 큰 사건 사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배로 나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뭐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뭐 이상한 뭐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무슨 벽돌로 된 투표지다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투표자 수도 안 맞아요. 인원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걸 선관위에서 보정을 합니다. 그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해외 이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독일 같은 데는 어느 지역에서 한 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사람 한 사람이 안 맞아가지고 투표를 다시 했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수십 표가 안 맞고 수백 표가 안 맞아도 그거 다 그냥 무효 처리해버리고 괜찮다. 이제 그 대법관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재검표 이제 할 때.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왜 부정선거 이제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부정선거 의심이 많이 들지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럼 2020년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 외치면서 길거리 나오고 젊은이들도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 거리에서 명동에서 뭐 행진하면서 부정선거를 부르짖었죠. 네. 그러면은 그 선관위나 민주당이나 그 국힘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아요. 제도 개선을 안 합니다. 선거 제도를 개선을 안 해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완전히 엉터리로 된 엉터리.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그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부적인 무슨 뭐 누가 침입을 해서 선관위에 투표함 관리하는 그 관리 장소에 창고에 침입을 해서 뭘 집어넣는다? 바꿔치기 한다? 그거 불가능하죠. 그럼 뭐죠? 내부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선관위 내부적으로. 원래 횡령사건도 그렇고 이 부정사건 내부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네? 예를 들어서 은행원에서 은행원들이 수십억을 횡령해가지고 사고 난 것도 많고,
항상 내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부정이라는 건 내부에서. 외부에서 일어난 거는 드물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하고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관위를 의심하고 있고,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감춥니다. 계속 감춰요. 감추고 응하지 않고 이리저리 회피하고 말도 안 되는 위선, 거짓 위선을 떨고 이러니까 거의 뭐 99.9%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납득이 안 가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통계적으로나 정황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 이런 상황 판단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산 거죠. 아니, 특히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판단을 못 한다고요? 저같이 평범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IQ도 별로 안 좋고, 가방도 길지 않은 사람도, 이런 상황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머리 좋다, 뭐, 서울대 나왔다, 무슨 판검사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이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있죠? 경찰대학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그 상황 판단 능력이 없을까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전선거 인수가 부풀려졌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 인수가 부풀려졌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이전에 사전선거 인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갑자기 뭐 30%, 40% 사전선거 인수가 늘어났어요. 투표 인수가. 그 옛날에 저번에 그 유튜브에 선관위 직원 출신 그분이 아마 그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가 투표자 수 1명 늘리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별 따기. 맞는 겁니다. 네. 기존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만 투표하러 가요. 또 투표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합니다. 절대. 하는 사람은 또 계속 해요. 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전성 투표자 수가 20, 30% 확 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2020년 부정선거를 총선서부터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할 때 그 시점부터 갑자기 그런 사전 투표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갑자기 그냥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고 투표하러 누가 강제로 줄에 묶어서 가나요? 아니죠. 지금 자발적으로 가는데, 자발적으로 가면은 줄으면 줄었지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선관위 직원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가 딱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2020년 이후부터 사전선거에서가 20% 30% 늘었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정상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좋다. 그거를 이제 찾아내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눈치를 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겁을 먹은 건지 부정선거 그렇게 얘기가 나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검찰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고발하는 거 그거 다 고발장이 쓰레기통에 결국 다 들어갑니다. 진행을 안 해요. 진행을.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뭐죠? 투표관리관인가요? 투표관리관 도장 그 도장을 찍게 하자. 그럼 아무래도 누가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자. 그거 절대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하고 최근에 하도 이제 그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로 이슈를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좋다 그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만들어라. 대신에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만들면 우리한테 다 줘라. 사전에 선관위에서 그거 보관하고 있겠다. 예. 그 끝나고 나서 보관하겠다. 이 짓을 합니다. 이 짓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에서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사전에 자기네가 다 수거해서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투표하는 날 주겠다. 그걸로 찍어라. 말이 됩니까?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전에 다 찍어 놓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는 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제도 개선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다 회피를 해버려요. 예. 투표함 문제도 그렇죠. 투표함도 예를 들어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엄청나게 발견이 되니까 그거 이상하다. 당연히 이상한 거죠. 세상에 빳빳하게 투표지를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접어서 넣거나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뭐 수천 장씩 수만 장씩 발견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투표함에 그 해외 어느 대부분 나라에서처럼 그 투명한 투표함을 만들어 그 안에 투표 용지를 넣게끔 하자. 그렇게 해서 하도 주장을 하니까 그것도 알았다고 우리가 할게. 그러는 거는 기존에 그 플라스틱 꽉 막혀 있는 플라스틱 백색 투표함 있죠. 그 밖에다가 투명함을 씌워놓고 그래가지고 그게 투명 투표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금 이게 안 들키기 위해서 계속 위장을 하고 거짓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계속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전선거인 명부도 까면 됩니다. 자기네가 부정선거를 안 저질렀으면 지금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선거인 명부를 까서 그 대조를 해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강서구 같은 경우가 강서구인가? 저 옛날에 동이 10개인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그 통계 결과가 말도 안 되는 통계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 두세 개만 지정해서 그 투표자 선거인 명부하고 그 사람 그 가가호 방문해서 그 동에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 한 2, 3일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투표하셨습니까? A라는 선거인 명부에 적혀 있는 사람 투표하셨습니까? 그거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맞춰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다 맞다. 그러면은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의 논란. 특히 사전 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누구도 그걸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전 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 근데 그걸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공개를 안 해요. 재검표상에서도 그걸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를 증거로 채택해달라 해서 했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통합선거인 명부 양식만 제출하더라. 양식. 양식만 제출했다면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없고요. 그냥 빈칸 양식만 줄 쭉쭉 쳐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런데도 부정선거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증거와 정황이 많은데 확인도 안 하고 그 얘네들이 또 확인하면 하는 말이 있죠. 이 대법원 재검표 해서 그 대법원들이 아니라고 종결됐지 재검표 그때 해서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재검표에 핵심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대법관들이 누굽니까? 대법관. 그다음에 지역의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죠?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지들이 돌아가면서 호명해서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원장은 누구죠? 저 지역에 있는 판사들, 부장판사급이든 무슨 판사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지역선관위원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검표를 해서 이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사전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확인하고 그렇게 대조를 해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그 판사들, 대법관
그 다음에 그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사형이에요, 사형. 쑥대밭이 됩니다. 그 법관들. 그게 부정선거로 밝혀지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사형, 사형.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올바른 판결이 나옵니까? 누가 이거를 공직선거법을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요? 정상적인 나라에서 아니 판사들이 중앙선관위원장 지역선관위원장인데 그놈들한테 맡긴다고요? 판결을? 부정선거 판결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죠. 근데 이런 거를 누구도 이의제기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제도 개선도 안 하고 이러니 이게 부정선거가 해결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논란이 잠재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제 국력이 손실이 되는 거죠. 서로 갈등, 싸우고 서로 그 싸울 일이 아닌데 갈등이 일어날 일이 아니죠. 그냥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제도 개선, 제일 중요한 게 제도. 지금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수사나 뭐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 그 다음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권력기관들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사실은 그걸 밝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썩어 있어. 그 사람들도 다 썩어 있고 눈치 보고 겁먹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뭐 보수니 우파니 하는 유튜버들이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고 뭐 희망 고문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에 무슨 미국이 도와준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미국이 왜 도와줍니까? 우리 남의 나라 저 부정선거 일어난 걸. 예? 그걸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었죠. 트럼프는 우리나라 부정선거 일어난 거 짐작은 하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걔네 정보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 부정선거 밝히는데 도와줍니까? 지금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이런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거 약점이 잡혀가지고 미국한테 꼼짝없이 지금 코가 끼어 있어요. 얘네들이 미국 강하게 못합니다. 미국한테.
그 부정선거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금 민주당은 미국을 당장 쫓아내고 싶을 거예요. 걔네들 원래 당론이 당론 반미주의자들입니다. 거기 민주당은 노선이 반미 노선이에요. 원래 반미 노선. 그 다음에 친북 친중 노선. 예. 그 민주당 안에도 친중 노선이 있고 친북 노선이 있어요. 예. 친미 노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극소수겠지만 이제 노동자 노선이 또 뭐 극소수로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친중 친북 노선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나라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고 싶겠죠. 마음 굴뚝 같겠죠. 어떻게든. 그 다음에 중국한테 찰싹 달라붙고 싶겠죠. 이재명이는 시진핑 가려운데 긁어주고 싶겠죠. 근데 지금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거 안 됩니다. 당장은. 근데 이제 부정선거가 지금처럼 고착화돼서 계속 장기간 이루어지고 사회 시스템이 조금씩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단은 일당이 됐죠. 일당. 예. 일당 독재 국가가 됐죠. 이미 2020년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법률 개정하고 폐지할 때 지금 뭐 한 의석수가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절대 국민의힘은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각종 법안을 뭐 마음대로 지금 뭐 국민들 눈치 안 보죠. 왜? 부정선거로 일당이 계속 일당 독주를 할 텐데 눈치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뭐 하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대외 정책,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그냥 그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근원, 이 나라의 문제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특히 그 윗물이 다 썩어가지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건데 윗물이 다 썩었으니 아랫물도 다 썩어 있는 거. 지금 밑에 일반 이 시민들도 다 덜 떨어져 가지고 전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당장 지금 입안에 밥이나 들어가고 어디 여행이나 가고 뭐 이러니까 좋다고 아 살기 좋네, 아 우리나라 최고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선거가 고차가 돼서 장기적으로 되면은 나중에 당장에는 뭐 문제가 생길 게 없겠죠. 당장엔. 나중에 서서히 조금씩 사회가 무너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부정선거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라가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근데 경제는 잘 나가지 않느냐, 뭐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경제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햇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는요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을 때, 운이 좋을 때요. 지금 거의 다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량이 2배 3배 폭증하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나라 지금 수출 금액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지금 뭐 몇십 프로씩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요즘 뭐 방산이 조금 잘 나가고, 방산도 잘 나가고 있죠, 요즘. 근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될까요?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나요? 지구상에? 러시아가 잘 삽니까? 중국이 잘 삽니까?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이렇게 단군 이래 최강의 국가가 돼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이게 놈들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나라 전체가 이제 조금씩 시스템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당장에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한 치 앞을 못 보거든요. 그냥 대다수가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내 지인 얘기했지만, 참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물론 정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오랜 기간 살았으니까, 같이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살았으니까 정은 있죠. 그래서 함부로 욕하기도 뭐하고. 근데 진짜 어리석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 지인들 수십 명한테 내가 한번 그냥 떠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가관입니다. 반응들이. 몇 명은 뭐 개거품을 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수십 명,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부류가 몇 명은 개거품 물고 이제 무조건 아니라 말도 안 된다, 혐오하듯이 저를 아니 뭐 왜 그렇게 생각하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또 한 부류는 조롱해요, 조롱. 아니 그걸 뭐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조롱부터 합니다. 그 비꼬고 비웃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물어보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들어보고 비웃거나 조롱을 해도 하면 되는데, 아예 그걸 들어볼 생각도 없고 그냥 한심해서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라고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서라고 알랑알랑 하는데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태세 자세 상황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더 진짜 황당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면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떠냐 우리 편인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선거 좀 하면 어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뉘앙스가 꼭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떠냐? 우리 편이야. 우리 지역이 출신 당이야. 우리 지역 당이야. 그러니까 그 수십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지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그런 식이에요. 이러니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암이 걸린 사람이 그 암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초기에 그것도 초기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3기 4기 되면은 제거를 해도 얼마 못 사니까 초기 1기 때 늦어도 2기 때는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부정선거 1기입니다. 1기. 요번에 지방선거 또 민주당이 압승했다. 부정선거로. 그러면 이제 2기가 되는 거죠. 암으로 치면 2기. 점점 이제 골맞는 거예요. 그걸 띄어넣어야 되는데 그 암덩어리를 그냥 그 암덩어리를 달고 계속 그냥 당신 암이다. 그러면은 검사를 받고 그 검사 받자면 막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A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 암이네. 그러면 보니까 암덩어리가 한 5cm 되네. 이거 떼어내야 됩니다. 하면 떼어내죠.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라는 암덩어리가 생겼으니까 이거 MRA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사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다 안 된다. 안 한다. 무슨 소리냐. 난 암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암덩어리 계속 이제 몸에 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이란 나라 엄청난 암덩어리를 지금 암덩어리들이 지금 존재해서 그냥 계속 1기, 2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나라가 온팡 망해야 되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장기적으로 온전할 리가 없고 빠르면 몇 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양심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식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 세대 때 나라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고 나라는 쇠망해 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 나이 드신 자식 기르시는 분들 마음이 편안한가요?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나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걸 막아야죠. 확인하고 검증하고 막아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려고 검증도 안 해요. 비웃어. 다
부정선거 주장하면은 비웃어, 조롱해. 예?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자기네들이 분석을 하거나 확인해보고 자세하게 이게 아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 엉터리야 이러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은 사람을 갖다가 비웃고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참, 이게 사람의 이게 탈을 쓰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애지중지하는 자식들, 물고 빨고 하는 그 자식들을 자기가 그 비수를 자기 자식들한테 꽂는 거예요. 그걸 몰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눈앞에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괜찮겠지,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나는 편할 거야. 나한텐 피해 안 올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하고. 그 나중에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자기한테 피해 안 오나요? 다 고스란히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고, 지금 그래도 자식 다 키운 사람, 나이 드신 분은 죽어가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꼴 보면서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젊은이들이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이 한 60 넘어가면 인생 살 만큼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곧 자기가 죽을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병이 올 것이다, 늙어서 죽을 것이다, 이거 다 이제 생각들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어리석게, 그 자기가 어리석으면 되는, 자기만 피해 입으면 되는데 결국 자기가 그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마치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남을 껴안고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제발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 상에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사람들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죠? 다 자기 이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득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혼자 순수하게 그냥 생각나면은 이렇게 양심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버 제가 뭐 돈 10원 하나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지금 품고 있는 양심의 소리.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틀리고 안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회피해요. 그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편향돼 있는 사람들 꼭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은 얘기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회피하고, 자기 이득에 의해서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무관심하고 위선 떨고 다 그렇더라고. 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지인들끼리, 친구들끼리만 잘 먹고 잘 놀면 된다, 뭐 이거예요.
관심 없어요. 이 사회가 망가지든 문제가 생기든 뭐. 그래서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고 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좀 울분에 차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 뭐 혹시라도 우연히 보시게 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까, 그 다음에 우리 후세들, 자식 세대들, 후세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주면서 죽을 것인가,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저분하게 죽을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다 똑같죠. 대통령이나 일반 사람이나 죽으면 땅속에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살은 다 부패해서 썩고 뼈다귀만 남고 벌레들이 파먹고, 아니면 불에 태워져 가지고 분진만 되고, 다 인생이 그런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젊었을 때야 판단 미스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인생 사는 게 있는데 다 봤잖아요. 세상이 어떻다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알잖아요. 정신들 차립니다. 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 때문에 모든 게 끝났고, 진짜 강대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대국으로 가는 거는 지금이 끝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이제 나라가 망가지느냐, 조금 망가지느냐, 많이 망가지느냐, 아니면 완전히 망가지느냐, 이제 그 기로에만 서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뭐 비판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건 비판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 투명하게 하면 되고, 공정하게 하면 되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죽어도 그거 안 하죠. 그거 감추려고 그러고. 뭐든지, 선관위는 뭐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투표장 안에 찍는 게 아니라 투표장 밖에, 담벼락 밖에 CCTV라도 설치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자. 그래, 들어가는 인원 수라도 쉴 수 있게. 그거 절대 못하죠. 그거 잡아가자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감옥으로 잡아갑니다.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들어가는 사람 인원수라도 확인해보게 CCTV 달자고 하는데, 그거 찍힐까봐 또 주변에 있는 CCTV 다 철거해요. 공공기관 같은데, 어디서, 동사무소 어디서, 보통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혹시라도 그거 찍힐까봐, 그거 다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린 문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이 일종의 정신병자들.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이 좋은 세상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강대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망치고 있네. 결국 망치게 될 거예요.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 날 좋은 날에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나가다가 너무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저 포함해서 저도 잘난 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노력하는 거죠. 올바르게 남은 생을 마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좀 있으면 70을 바라보니까 뭐 오래 살겠습니까? 살아도 이제 뭐 조금씩 몸이 쇠약해지면서 힘들게 살겠죠.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도 이렇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상태에서 좀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냥 편협하고 편견에 쌓여가지고 무슨 정치인들은 무슨 뭐 꼭 사입이 맹주처럼 사입이 그냥 신도들 같이 그냥 정치인들을 뭐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 국민이나 국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래요. 다른 나라 선진국 정치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 보니까 이 정치인들 우리나라 보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 팔아먹고 국민도 팔고 국민이 나가 죽든 말든 겉으로는 위선 떠는 거죠. 뭐 세월호가 쓰러졌다, 세월호가 침몰했다, 겉으로는 무슨 자기 부모 죽은 것처럼 뭐 애통해하는 척하고 뒷공문에 가서 그 사람들 뭐 할 것 같아요? 뒷공문에 가면 술 처먹으면서 희덕거리고 여자 끼고 놀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보면 겉으로는 막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차라리 옛날에 군부 시절의 정치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진짜 엘리트들, 양심이 있고. 그때 군인들은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을 전부 그냥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경제 발전하는데 다 활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한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법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양심이 다 살아 있었어요. 나름대로 군부 시절에. 뭐 독재 해도 다 그런 검찰이 살아 있고 경찰이 살아 있고 경제인들도 살아 있고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양심 지키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 토대 위에서. 서서히 발전한 겁니다. 한 50년 이렇게 막 쌓이면서. 그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성과를 지금 있는 엘리트 집단, 권력 집단들이 이제 다 헤쳐먹는 거죠.
법관들은 완전히 썩었죠. 검사, 뭐 이런 경찰, 사정기관이 다 썩었어요. 사정기관이 살아있어야 이게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사는데 이 사정기관들이 썩었으니, 예? 이놈들이 썩었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썩었고.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에요. 아, 옛날에는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론에서 문매를 맞는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옛날에 저 국회의원 배지 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범죄 저지르고도 당당해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 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법원에서 판결 나도 검찰들이 조사해서 증거를 들임에도 다 오리발 내밀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다 수습해 무마해버리고 썩어. 그러니까 이게 자체 정화 기능이 나라가 자체 정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자체 정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완전히 썩어서 이제 부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고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막 얘기하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요.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 집에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보러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아마 월요일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디 피크닉도 가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끝내겠습니다.